김미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2년, 몸이 시계처럼 움직이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작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속에 가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보내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중얼이며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금융시장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었지만 미수는 절반쯤 흘려들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던 그녀에게 주식, 비트코인 같은 건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점심 무렵 낯익은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정희였습니다. 미수나, 잘 지내지? 그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활기차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짧게 웃더니 요즘 뭐하며 지내나 궁금해서. 은퇴하고 시간 많잖아.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은행 이자만 바라보면 안 돼. 그 말에 미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실 퇴직금과 적금 이자가 한 달 생활비에 크게 보태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손주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나면 통장은 금세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대놓고 지적하니 묘한 자극이 됐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난 잘 모르기도 하고. 정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요즘 괜찮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두긴 아까워. 한번 드러나 봐. 그날 오후 내내 미수는 정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돈 얘기엔 신중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문장은 머릿속 깊이 박혀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거실 TV에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내리는 화면이 보이면 이상하게 눈이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정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수나,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돼? 내가 괜찮은 모임 하나 데려갈게. 모임? 무슨 모임인데? 투자 쪽인데 겁내지 말고. 그냥 들어만 봐도 좋아.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 미수는 마음속에서 찬반이 싸웠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쉽게 믿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자신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혹시 정말 괜찮은 기회면 어쩌나라는 기대가 어렴풋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이불 속에서 손을 뺐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안전한 투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차트가 화면에 가득했고 미수는 금세 포기했습니다. 정의가 잘한다니 믿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차를 몰고 미순을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오늘 좋은 날 될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지 않게 들렸는지 미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차는 도심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회색 외벽에 금빛 로고가 붙어 있었고 1층 로비에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미수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여기 호텔이야? 아니, 세미나홀이야. 요즘 이런 데서만 모임을 해.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잖아? 정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안쪽에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물과 다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미수는 긴장한 나머지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교사로서 회의나 강연장에선 익숙했지만 이런 사적인 투자 모임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를 잡고 나서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분 오늘 강연자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 대기업에서 금융팀장까지 하다가 나와서 자기 사업하고 있는 거야. 잠시 뒤 중년의 남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잘 맞춘 수트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그는 자신을 이현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서겠지요.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말끝마다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수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과거 5년간의 투자 수익률 비교 자료였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일에서 2%입니다. 물가가 그 이상 오르면 사실상 손해지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다릅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험은 최소, 수익은 극대화.
중간중간 그는 참석자들의 고개 끄덕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60대 여성은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저분 말투가 참 믿음이 가네요. 그 말이 미순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현수는 슬쩍 자신이 시작했던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확신이 들었죠. 지금 제 어머니도 하고 계십니다. 매달 손주 용돈 주시면서 행복해하세요.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미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현수는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순의 차례가 오자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수님,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 딱 좋을 때네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시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마치 미순의 속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준비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옆에서 정의가 거들었습니다. 미순아, 그냥 소액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도로 위에 번지고 차들이 불빛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미수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위험은 최소, 수익은 극대화,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도, 뉴스에서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올 때도 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몇 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수는 식탁 위에 놓인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끝이 망설였습니다. 결국 번호를 누르기 전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현수입니다.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뵌 김미순입니다. 혹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오늘 오후는 어떠신가요? 빠른 대답에 미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미순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자리에서 현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현수는 먼저 간단한 투자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은 간단했지만 미순이 보기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혹시 손해보는 경우도 있나요?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 변동이 있어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검증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미순의 머릿속은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현수가 말하는 소액 시작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수익을 보시면 그때 늘리셔도 돼요. 300만 원. 미순의 저금 통장 한 귀퉁이에 있던 여유 자금이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살짝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위험은 최소, 수익은 극대화. 그날 저녁 미수는 오래 고민한 끝에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수님, 첫 수익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순간 미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원금의 소액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놀라세요. 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현수의 웃음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계좌 화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평생 돈은 모아야만 불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늘어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혹시 너무 쉽게 믿는 건 아닐까?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미수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쁜 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 수익을 경험한 뒤 김미순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고 숫자가 변하는 순간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범했던 하루의 작은 기대감이 더해진 셈이었습니다. 현수와의 연락도 잦아졌습니다. 단순히 투자 이야기뿐 아니라 서로의 생활과 취미, 소소한 고민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미수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네, 그런데 요즘은 설레서 그런지 자주 깨요. 그럴 땐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묘하게 안심을 주었고 미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번화가의 한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과 와인 향이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수는 미순이 자리에 앉자마자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되었을 때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수님,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규모가 조금 크긴 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서류 안에는 투자 구조와 예상 수익률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최소 투자금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3천만 원이면 조금 큰 금액이네요. 미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보름 안에 15% 이상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부 정보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미수님을 믿으니까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앞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미순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수는 오래된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예금 만기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중도 해지를 하면 3천만 원은 모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 그 생각이 점점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다음 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미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중도 해지 이유를 안내했지만 그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순의 머릿속엔 오직 더 큰 수익이라는 말만 선명했습니다. 이체를 마친 후 미수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미순의 가슴속은 들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 3천만 원을 송금한 그날부터 김미순의 하루는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수익금이 표시되는 앱을 열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예상 수익률 그래프는 부드럽게 올라갔고 현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수님, 순항 중입니다. 곧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말에 미수는 안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의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던 사람이 이틀 내내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미수는 스스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울렸고 한참 후에야 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미수님, 죄송합니다. 요 며칠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니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동이 있어서 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히려 수익을 더 높일 기회입니다.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목소리 끝이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장 변동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수익의 상승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손실을 암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휴대폰을 다시 켜 앱을 확인했지만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각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왜 갱신이 안 되는 거지? 미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단 한 줄. 그때부터 미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숨구멍이 거기에 달려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앱의 그래프가 갑자기 멈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익률 표시는 그대로였지만 거래 내역이 전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자 미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투자 사기 사례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초기엔 수익을 보여주다가 나중엔 연락이 끊긴다는 글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읽는 순간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님,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자금이 묶여서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원금은 안전합니다. 원금이 안전하다니 정말 맞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속 확신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번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원금은 안전합니다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점점 원금은 안전할 겁니다로 변하는 듯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뜸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김미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함과 분노가 섞여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순 없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그녀는 현수와 처음 만났던 투자쌤이나 장소가 있는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에 서서 한참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비에는 안내 직원도 없었고 안내 데스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요? 투자 세미나 한다고 들었는데 미순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투자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직접 왔어요. 여긴 더 이상 그런 모임을 안 합니다. 남자의 태도는 딱딱하고 냉담했습니다. 미수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럼 현수 씨는 어디에 있나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투자 사기 피해자인데요. 도와주세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으셨나요?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미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니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당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조직적으로 진행돼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미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 눈물이 훌쩍 나왔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젠 제대로 싸워야 해. 그 후 미수는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SNS까지. 그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서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고 큰 돈을 넣으라고 권유했지만 결국 다 사기였어요. 미수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알려야 해요.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비쳤습니다. 김미수는 경찰 조사와 병행의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우리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카페 한 구석에서 모인 10여 명의 피해자들은 서로의 사연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었죠. 강연도 가보고 전화도 자주 받고 수익도 조금씩 나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돈은 들어가고 나오는 건 없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
미수는 노트북을 펴고 피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알리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피해자들은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사기 피해 경고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알리고 또 속지 말라고 경고해야 해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공론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추적하며 불법 송금 경로와 연락망을 파악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대면 거래와 전자 지갑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수는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려던 마음이 이렇게 이용당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모임은 점점 확산되었고 같은 피해를 겪은 이들이 서로 지지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법률 상담도 받고 피해 구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올 겁니다. 미수는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픔이 헛되지 않게 꼭 이겨내야 해. 눈물과 결의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미수는 피해자 모임과 경찰,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오래 걸리고 돌려받는 돈도 제한적이라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미수는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힘든 시간 잘 견뎠어요. 이제 조금씩 일상을 찾으세요. 딸이 따뜻하게 말했고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할게요. 미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웃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경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미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과 함께 예방 교육에 참여하며 노년층 대상의 금융사기 경고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 꼭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수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동행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게 가장 큰 힘이더라고요. 김미수는 그렇게 말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